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제가 거의 우리 언론 최초로 베네수엘라 쿠데타 발생했다라는 동영상을 속보로 올려드렸고, 그게 이제 아주 많은 관심을 끌었었는데, 지금 우리 언론 보도를 보면 베네수엘라 이 쿠데타 군사혁명이 거의 진압이 되고 실패로 끝나는 거 아니냐, 그런 보도가 지금 다 나오고 있는데, 현지 언론 또는 그 마두로의 연설문을 원문 그대로 해석했을 때는 지금 끝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와 또 별개로 제가 이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한 이 사진들을 이렇게 보다가, 야, 이 CIA가 지금 개입해 있구나 하는 그런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의 군사 개입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CIA가 포착이 된, CIA가 개입되어 있다라고 하는 정황, 그리고 미국의 군사 개입 정황,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가 발견한 것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동영상 제목은 미국 CIA 베네수엘라 개입 정황 포착했다, 그리고 군사혁명 쿠데타 성공할까? 라는 내용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이 베네수엘라 사태 군사 개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유력한 인물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폭스 뉴스와 인터뷰를 했지요. 현지 시간 5월 1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해 분명하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일관성이 있다. 군사작전은 가능하며 그것이 필요하다면 미국은 실행할 것이다. 라고 미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국무부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군사작전 필요하다면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아주 강경파, 그리고 독재자들, 이 불량국가들과 협상이 필요 없다. 군사작전, 군사적 옵션만이 해결이다 라고 북한을 포함한 독재자들에게 항상 이야기하는 볼턴 보좌관이죠. 뭐라고 이야기하냐? 마두로와 그 지지 세력은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마두로에 대한 협박을 합니다.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 그 모든 옵션은 당연히 군사작전이 포함된 옵션이죠. 그리고 조지프 던포드 미 합참의장은 또 하원에 출석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우리 군은 대통령이 요구할 경우 이를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 대통령이 뭐라고 요구하죠?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일관성이 있을 정도로 일관성이 있다. 그런데 군사작전은 가능하다. 이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요구할 경우에 군은 이를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합참의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이제 미국 최상층부의 분위기예요. 자, 그런데 미국이 지금 이렇게 과이도의 봉기를 보고 그러면 야, 우리 도와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 정황을 봤을 때 미국 CIA가 진작부터 이 베네수엘라 사태에 개입을 해서 어쩌면 이 CIA의 주도 아래, 공작 아래 이 과이도의 봉기가 이루어졌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왜냐? 이런 것들을 보니까 그래요. 2월 24일 콜롬비아 상공입니다. 항적 정보가 있는데요. 바로 C-146A 울파운드라는 비행기의 항적 정보예요. 이 울파운드 뭐냐? 제가 지난번에도 알려드렸죠. 미 공군 제524 특수작전 비행대 소속의 비밀작전용 수송기입니다. 민항기로 이장해서 인력과 장비를 임무지역까지 실어 나르며 주요 승객은 CIA 특수작전 그룹이나 정치 공작 그룹 멤버들입니다. 일본의 요코타 기지 주변, 그리고 이제 교토에서부터 일본의 요코타 기지로 가는 항적 정보, 그게 이 울파운드가 찍혀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드리면서 미국 CIA 그리고 델타 포스, 이런 특수작전 그룹들이 지금 한반도 주변에 와서 김정은 제거 작전 그런 훈련 또는 공작,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어 보인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동영상을 올려드렸었죠. 바로 그 비행기 중 하나가 콜롬비아에 2월 달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항적 정보가 상황을 보면 콜롬비아에서 베네수엘라 쪽으로 기술을 틀고 있는 것이 보이니까 결국은 베네수엘라로 뭔가 임무를 하러 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는 국경을 하고 있죠. 그래서 CIA 특수작전 그룹들, 특수부대들이 이미 베네수엘라에 잠입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제가 결정적인 단서를 잡았습니다.
체제전복의 보이지 않는 손 SAD입니다. SAD, SAD. 이 SAD는 뭐냐면은 Special Activity Group Division이라고 해서 바로 CIA의 부서인데요. 티어 1 출신의 티어 1이 뭐냐면은 이제 특수작전을 할 때 가장 핵심, 즉 뭐 암살을 한다든지 뭐 북한의 핵을 가져온다든지 하는 그 제일 안에, 예를 들어서 김정은 제거작전 하려면 김정은을 딱 잡으러 들어가는 그 부대를 티어 1이라고 합니다. 주로 델타 포스 또는 데브그루 이런 팀들이 맡게 되죠. 그래서 티어 1 출신의, 즉 델타 포스나 데브그루 출신의 최정예 자원 중 일부를 선발해서 요인 암살, 사보타주, 파괴 공작이나 반군, 게릴라를 선동해서 규합하는 임무, 그리고 교육훈련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비밀 공작부대입니다. 특수작전부대인 SOG와 정치 공작단인 PAG로 구성이 되는 게 바로 이 SAD입니다. 이 SAD가 이번에 개입이 되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단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쿠데타 현장에서 보이고 있는 의문의 총기들입니다. 자, 이 총을 제가 봤어요. 사진에서. 자, 이 총이 뭐냐면 AR-57이라고 하는 돌격소총입니다. 이것은 뭐 엄밀히 따지면은 M16에서 파생된 그런 총인데, 그 M16의 총을 가지고, 미 남부, 시애틀 남부의 타코마 소재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이것을 이제 개조를 했어요. 자, 미 시애틀 남부에 있는 타코마 소재의 에어로 프리시전사에서 제조한 총기입니다. AR-15 하부의 총몸을 이용해서 5.7mm P90 탄창을 사용할 수 있게 결합한 총기입니다. 낮은 반동과 우수한 명중률을 자랑하지만 총기와 탄약값이 아주 고가입니다. 우리 M16 그리고 K2 이런 게 5.56mm 탄을 쓰는 나토탄, 그걸 나토탄이라고 하죠. 미국이 5.56mm 탄을 쓰면서 전 나토가 미국을 따라서 5.56mm 탄을 다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토탄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그 5.56mm 나토탄을 쓰는데, 문제는 이 AR-57은 나토탄이 아니고 5.56mm가 아니고 그거보다 살짝 더 큰 5.7mm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관통력을 더 세게 하기 위해서 그 탄약을 조금 더 굵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아주 그 수량이 적은 총이에요. 그리고 이 총은 미국의 특수부대들이 주로 씁니다. 왜냐? 관통력이 좋기 때문에 근접전에서. 그래서 미국의 특수부대들이 주로 쓰는데, 또 특히나 이 사진을 보시면 여기에 이제 이 도트 사이트라고 해서 조준경이 붙어 있는데, 이 조준경이 트리지콘사에서 만든 SRS-01이라고 하는 모델입니다. 이게 미국 특수부대들이 주로 사용하는 보편적인 조준경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 이제 손잡이가 보이는데요. 이 손잡이가 바로 삼각형으로 보이죠. 아마 손잡이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 K2 소총도 지금 이런 식으로 개조를 하고 있는데, 손잡이를 밑에다가 해서 이렇게 잡고 쏜다든지, 손잡이가 없을 경우에는 탄창을 이렇게 잡고 쏜다든지, 아니면 예전에는 총리를 이렇게 받치고 쏜다든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0년대 이후에 미국의 특수부대들이 이렇게 잡고 또는 이렇게 잡고 또 이렇게 잡고 쏴보니까 반동이 생기더라 이거예요. 자동으로 연사를 갈기니까. 그래서 정확도가 떨어지더라. 그래서 연사로 갈기더라도 반동이 안 생기게끔 할 수 없을까? 이렇게 해서 미국 특수부대가 새로운 총 파지 방법을 개발했어요. 어떻게 하느냐? 요즘은요, 이렇게 쏩니다. 이렇게. 옆으로 감아 잡습니다. 감아 잡고 이렇게 쏘니까 단발 사격의 조준도 잘 되고, 그리고 연발 사격할 때 이것으로 눌러주니까 위로 안 들리더라 이거죠. 그래서 연발 사격도 그대로 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요즘 미군은 이렇게 잡고 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잡고 쏘는데, 그러면 기왕에 이렇게 잡을 것 같으면 더 잘 잡을 수 있게 만들자 해서 만든 게 이런 삼각형 손잡이에요. 삼각형 손잡이. 그래서 이 삼각형 손잡이 아랫부분을 감아 잡고 이렇게 쏘는 거예요. 이거는 미군의 최신형 특수부대들이 사용하는 그런 총인데, 이게 지금 쿠데타 현장에서 사진 찍히고 있습니다. 즉, 미국에서 무기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베네수엘라군은 이런 거 없냐?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네수엘라는 러시아제 AK-47을 개량한 AK-103이라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베네수엘라군은 러시아의 AK-47 소총의 현대화 버전인 AK-103을 씁니다. 7.62mm 소총탄을 사용하고요. 러시아군이 특수부대에서 일부 채용하고 있는 총입니다.
베네수엘라군의 제식 화기로 채용되어 대량 도입되었으며 러시아제 PO 3.5 21P 조준경과 결합해 운용을 합니다. 이 조준경을 사용하는 것이죠. 이 조준경. 그래서 아까 이런 조준경은 베네수엘라군이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미국 특수부대들이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에서는 이런 총이 없는데 반군이 지금 이런 걸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어딘가 미국에서 총이 들어왔다. 그것도 아주 고가의 총이 들어온 겁니다. 아주 고가의 총. 그리고 풀옵션 상태의 액세서리가 달린 아주 고가의 총이 들어왔고 그 탄약도 비싸요. 왜? 5.56mm나 7.62mm는 대량 생산되니까 당연히 탄약값이 싸죠. 대량 생산했으니까. 근데 5.7mm 여러분들도 지금 처음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당연히 소량 생산되었으니까 가격이 비싸죠. 그래서 총알도 비싸고 한데 저게 지금 쿠데타 반군에게서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것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제 이 어떤 도로 위의 육교 지역에 무장 봉기한 이 쿠데타 세력들이 지금 여기 있어요. 과이도를 지지하는 세력들이죠. 아마 이 도로가 진압군들 그리고 즉 마두로 군이 올 수 있는 그런 길목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총을 거치해 놓고 있습니다. 기관총입니다. 이거 미군이 쓰는 M240이라는 기관총이에요. 베네수엘라군이 쓰지 않아요. 미군의 M240입니다. 그리고 또 이 총 한번 보십시오. 이것도 역시 미군의 M4 소총이고 이거 아까 보셨던 미군의 AR-57 총입니다. 이런 게 지금 시위 현장에서 사진에 포착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있습니다. 역시 AR-57이 또 보입니다. 그리고 미군의 M4 소총이 또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모자를 정글모를 쓰고 있다든지 아니면 그냥 운동모 같은 전투모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역시 그런 전투모를 쓰고 있어요. 모자를 이런 걸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쿠데타 현장에서 또 다른 또 사람들 한번 볼까요? 이 사람들은 헬멧을 쓰고 있습니다. 헬멧을 쓰고 있고 총을 AK-103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파란 띠가 보이시죠? 이 파란 띠가 피아식별 띠인 것 같습니다. 이 파란 띠를 맨 사람들이 우리 과이도 편이다.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파란 띠를 메고 있죠. 그리고 여기도 보니까 파란 띠를 메고 있죠. 즉 파란 띠를 메고 있는 사람들이 과이도 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과이도 편에 이렇게 미군 무기로 무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미군 무기가 없어요. 이렇게 미군 무기가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헬멧을 쓴 사람들은 베네수엘라군 본연의 AK-103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군 무기가 지금 다량으로 현장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강하게 유추할 수 있죠. 즉 미국이 지금 CIA가 뒤에서 지원해주고 있다라는 정황인 것입니다. 자, 마두로가 쿠데타 당일날 쿠바 망명을 시도했다라는 말을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했죠. 지난 1일날 CNN을 통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마두로는 오늘 아침 쿠바 아바나로 도주하기 위해서 활주로에 비행기까지 대기시켰으나 러시아의 만류로 카라카스에 남았다 라고 폼페이오 장관이 이야기했습니다. 당연히 마두로는 부인을 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엄청난 심리전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이런 말을 하나 던져 놓으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 마두로가 좀 도망가려고 했어? 아니 우리는 어떡하라고? 이제 이렇게 불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 샌데 지금 과이도 쪽에 붙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혼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엄청난 심리전을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시작한 겁니다. 또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전이 베네수엘라 수뇌부 마두로 축출설을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서 흘리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베네수엘라 야권 인사들과 정부 핵심 관계자들이 마두로 대통령을 제거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개월 전부터 비밀 회동을 가져왔다. 이 비밀 회동의 멤버는 마이켈 모레노 대법원장, 블라디미르 파드리노 로페즈 국방장관, 이반 라파엘 대통령군 경비대 사령관 겸 군사정보부장 등 정권 최고위층 인물이 포함됐으나 결국 회동은 결렬됐다. 국무부 베네수엘라 담당 특사인 엘리엇 에이브람스 특사와 베네수엘라 야당 인사가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해당 사실을 폭로했으나 마두로 정부는 이를 가짜뉴스로 규정했다. 자,
이렇게 지금 이런 그 폭로 이런 것들을 막 보도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비밀 회동 마두로를 뒤집어 엎기 위해서 누군가가 비밀 회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엄청난 사람이에요. 마두로의 전임인 독재자, 지금의 베네수엘라를 만든 차베스죠. 차베스 시절부터 아주 신임을 받던 마이켈 모레노라는 사람이 현재 대법원장입니다. 이 마이켈 모레노가 마두로를 축출하기 위해서 비밀 회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 이 국방부 장관도 군의 지금 뭐 최고 명령권자 아니겠습니까? 국방부 장관도 비밀 회동, 마두로 축출 비밀 회동 멤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마두로의 경호 책임자, 우리로 치면 청와대 경호실장이죠. 그리고 경호실장 겸 군사정보부장, 우리로 치면 기무사령관이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권력입니다. 청와대 경호실장 겸 우리 기무사령관이라고 해보십시오. 그 권력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마두로를 축출하기 위해서 회동을 하려고 했는데 그 회동이 결국은 결렬됐다.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 마두로 입장에서는 대법원장, 국방부 장관, 내 경호실장 이 자식들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 회동하려고 하다가 실패했어? 의심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또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 어떻게 되는 거지? 불안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또 듣게 되는 국민들은 그리고 군인들은 야 이거 나는 어디다 줄 서야 되는 거지? 이 큰일 났네.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지금 바로 심리전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센 심리전이 지금 펼쳐지는 것이죠. 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안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런 일로 인해서 서로를 의심의 눈으로 지금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심리전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최고위층에만 심리전을 하냐? 아니죠. 군중 속에서도 심리전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CIA들이 하겠죠. 어떻게 하냐? 군중 속에 이제 뭐 CIA 요원들이 섞여 있겠죠. 그렇게 해서 뭐라고 하냐? 야, 언제까지 우리 쓰레기통 뒤지고 먹고 살 거냐?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 마두로가 시민들을 장갑차로 깔아 뭉개버렸대. 그 장갑차 사진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을 막 치고 있는 거. 그런 것들 막 보여주면서 마두로가 시민들을 장갑차로 깔아 뭉갰대. 그럼 피를 막 강조하는 겁니다. 그럼 피치감이 되고 머리가 터져버렸대. 그리고 우리 옆집 아가씨가 계엄군에게 강간을 당했대.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미국이 조만간 군대를 보내준대. 우리 힘내자.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군중을 선동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게 피와 성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도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옆집 아가씨가 계엄군에게 강간을 당했다. 그리고 마두로가 시민을 장갑차로 뭉개가지고 피가 터졌다. 머리가 깨져버렸다. 이런 이야기 하면 시민들이 이제 흥분하죠. 와, 이 독재 정권을 물리쳐야 되는데 막 흥분하죠.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군중들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서는 저 고공에서는 엄청난 저런 매스컴을 가지고 아주 신뢰할 수 있는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심리전을 하는 겁니다. 마두로가 쿠바로 도망가려고 했어. 대법원장, 국방부 장관, 경호실장이 마두로를 제거하기 위해서 회합을 하려고 하다가 실패했어. 이런 이야기를 막 하는 겁니다. 야, 그럼 우리 어떻게 했다는 거지? 굉장히 걱정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베네수엘라 봉기 요즘 지금 뭐 언론에 쫙 나오고 있죠. 실패했다. 마두로가 쿠데타 진압에 성공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결국 실패했을까? 마두로 대통령이 현지 시간 2일 군 기념식 연설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전투 중이다. 반역자와 쿠데타 주모자들을 무장 해제시키기 위한 이 싸움에서 군은 높은 사기를 유지해달라. 이제 전투에 나설 때다. 베네수엘라는 워싱턴의 달러에 자신을 팔아넘긴 자들의 쿠데타 시도를 물리치고 전례 없이 단결한 군대가 있다는 것을 역사와 세계 앞에 보여줄 때다. 이렇게 해서 막 그 군대를 결집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 그리고 미국의 어떤 움직임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지금 상황이 끝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진행형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CIA가 지금 개입을 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증거, 정황 증거 사진으로 봤을 때 CIA가 개입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대단히 뭐 성공하고 슬기롭게 또는 아주 깨끗하게 공작이 된 것 같지는 않아요. 좀 하려면 좀 제대로 할 것이죠. 자,
자, 근데 제가 이제 이것을 보면서 우리 국내 언론들, 특히 우리 국내 모 포털, D로 시작하는 모 포털입니다. 거기에 댓글들 한번 보십시오. 이 베네수엘라 관련한 댓글. 과이도를 어마어마하게 욕을 하고 있습니다. 과이도를. 마두로의 독재로부터 국민들을 구해주려고 봉기한 이 과이도를 엄청나게 욕하고, 이 아주 국민들을 지금 쓰레기 더미 속에 살게 만든 이 마두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마두로 힘내라, 뭐 미국으로 어쩌고. 이야, 저는 이게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있을 수 있냐, 좀 기가 차는 일입니다. 미 대사관 앞에서 마두로 지지 시위가 지금 벌어집니다. 모 정당이라고 하는데, 이야, 그 소속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이게 대한민국이 맞는지, 과연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맞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참 어떻게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안에 우리와 이렇게 다른 생각을 가진 국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게 놀랍기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분노한 독재자가 무차별 보복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무차별 보복은 불행의 씨앗이 될 수가 있죠. 이게 한번 보십시오. 이 사진. 군인들이 기자를 총으로 겨누고 있습니다. 이 기자들이 지금 이제 외신 기자들인데 현재의 상황을 찍어서 지금 뭐 인터넷에 올리고 또 자기 회사에 또 전송해주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진 기자들이에요. 촬영 기자들입니다. 이런 기자들을 지금 AK 소총을 들고 정식으로 지금 겨누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휴먼 라이트 워치라는 시민단체를 통해서 지금 바깥 세상에 공개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번 쿠데타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야권 지도자 레오폴드 로페스 전 카라카스 시장을 비롯한 야권 인사들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수배 중이다. 정부군의 시위대에 대한 강한 진압으로 240여 명이 다치고 4명이 사망했으며 보안군은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시위대에 발포하는 등 그 폭력성이 심각하다. 보안군은 시민들을 닥치는 대로 고문하고 있으며 유엔 인권 고동 판무관실도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지는 폭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라고 휴먼 라이트 워치라는 시민단체가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진도 찍어서 올리고 있고요. 우리가 뭐 시민단체 그러니까 다 지금 또 뭐 경기하는 분들 계실 텐데, 이 시민단체는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이 그 시민들을 살인가스로 살해하는 또는 고문하는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바깥 세상으로 알려서 시리아를 공격하게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해왔던 그런 뭐 훌륭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사진들이 외부로 알려지기 때문에 이제 정상적인 선진사회, EU, 미국 이런 나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수 없는,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베네수엘라 혁명 실패론. 자, 미국은 이대로 손을 놓나? CIA까지 저렇게 개입을 시켜 놓았던 것 같은데. 자, 마이크 월츠라는 미 하원 의원이에요. 여기 보시면 그 뭐 X자 무슨 그 배지가 보이죠? 미국 그 서부 영화 보면 기병대들 배지 이렇게 하고 기억나십니까? 바로 미 육군의 어떤 휘장이에요. 이 사람은 델타 포스 출신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베네수엘라 군사 개입이 필요하다. 주변국들도 동의한다. 그러면서 방법론도 제시합니다. 우리 미국이 군수물자를 제공하자. 베네수엘라에 이렇게 지금 소요 사태가 생기니까 베네수엘라의 많은 민병대들이 바깥으로 나가고 있다. 그러면은 베네수엘라와 국경을 하고 있는 뭐 콜롬비아나 이런 주변국들이 치안이 힘들어지겠죠. 위험해지죠. 왜? 베네수엘라에서 무장 세력들이 지금 바깥으로 막 뛰쳐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콜롬비아를 비롯한 주변 국가들은 안보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베네수엘라 내에 있는 민병대, 즉 반군들을 지원하고 군수물자를 통해서 지원하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콜롬비아를 비롯한 친미 주변국들이 군대를 움직이게끔 해서 우리가 돈과 무기와 물자를 지원하자라고 이 델타 포스 출신의 하원 의원이 제안을 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 아까 뭐 말씀드렸죠. 군사 개입 가능하면 필요하면 실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곧 러시아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핀란드에서 만난답니다.
왜? 러시아가 지금 마두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100명의 병력을 지금 보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러시아와 협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국제인권감시단인 휴먼 라이트 워치가 베네수엘라 폭력 사태, 국제사회가 절대 좌시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계속 촉구하고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국제사회가 개입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봐지고 베네수엘라 사태가 끝났다라고 단정하기는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교훈. CIA가 이렇게 개입이 된 것 같은데 하려면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CIA가 개입을 해서 이렇게 지금 공작을 했는데 왜 이렇게 한 번의 봉기에 성공하지 못하냐. 이게 만약에 우리 북한 지역으로 들어가서 북한 지역에서 이런 공작을 해서 북한의 레짐 체인지 이런 것들을 만약에 유도를 했을 때 이렇게 진압이 되면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CIA 스페셜 오퍼레이션 그룹들 SAD, SAD 이런 조직에게 제가 부탁드립니다. 잘하십시오. 그래서 이번 베네수엘라 국민들을 저 폭정과 독재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태평양을 건너 우리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민국 위에 있는 저 베네수엘라, 시리아, 이란 이 세 나라를 합한 것보다 더 악랄한 나쁜 독재국가 있습니다. 저기에 관심 가져주시고 베네수엘라에서 연습 제대로 해서 북한에게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데일리 디펜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